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새벽 4시 55분입니다. 항상 시청하실 때 제가 녹화했던 시간 잘 확인하시고 단타, 관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렸고요. 그리고 주말에 반등이 조금 나오면 상당히 물량 좀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도 그렇게 진행이 좀 됐었고, 뭐 지금은 이제 한 템포 또 쉬면서 또 자리를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대신에 소장하고 지켜주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추운데. 네. 작년보다는 덜 춥죠? 네, 추워서 바꾸셔 못 들어오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연락 주세요. 제 연락번호 전화차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썸네일 보시면 그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걸로 연락 주시면 돼요. 최악의 경우 외국인 매물 38조 원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글쎄 나오면 어떡할 거야? 뭐 글쎄,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종목 잘못 고르시면 골치 아프시겠죠. 대출금리 18% 신용금리 900점 넘어도 저축은행을 밀려난다. 그렇네요. 트럼프 머스크 만난 전 정용진 회장 어쩌고저쩌고 김미 순수한 시대 삼족적 마이너스 그런가? 나는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개미들이 어리석게 투자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자사도 줄여서 가치 높이는데 반박도 상승자 남발하나 이런 것도 보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좀 저도 유성전자 해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기업의 그런 기업과 그 정부의 카르텔이 아닌가 싶은데 안타깝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익 내밀 완화 유상 유증의 상장 남발에 전력 깎아 먹는다.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 해결되면 또 한국 증시에 좋은 흐름이 들어오겠죠. 노후 종자동 퇴직연계 부동산 산다. 정부 인출 조건 강화라고 하네요. 네. 자,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시 문제점 어쩌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세 멈춤 살짝 정체가 됐던 부분이고 조금 다시 빠졌습니다. 네. 떡상 놓고 떡락만 가득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올랐잖아. 떡상 했을 때 샀잖아요. 참 안타깝죠. 애플과 전력 역대급 SBS 어쩌고 상위 1% 부자들 내년 미국보다 한국 증시 투자할 것. 자, 요거가 제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금융자산 10억 넘게 보유한 부자가 지난해 46만 명을 넘어섰다. 오, 대단하네요. 그죠? 자,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 의향과 기대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국 주식이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전직 대통령인가? 아직 대통령인가? 아무튼 그 탄핵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악재들이 많이 지금 차 있잖아요. 그게 해소가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역시 존재하지만 어쨌든 글쎄요, 앞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워낙 단단한 종목들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가 관련 정부 대응 정책, 이거는 대응 정책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말은 대응 정책인데 그냥 수도권을 더 키우기 위한 정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조선주 미국 선박법의 수준 늘고 인센티브 전망. 조선주는 많이 추천드렸었던 것 같고요. 금가 상세 주춤에 내년 더 오른다 이 얘기 나오고 있네. 글쎄, 난 모르겠다. 내년 더 오르면 어떡할 거야? 독삼사 아우디가 조금 요즘 품질이 좀 안 좋나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코인과 전쟁이 좀 밀접한 관계를 많이 띠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일단도 전쟁 자금을 코인으로 많이 소달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뭐 금리 올려준 것도 있겠지만 그런 현물적인 가치에 의해서 좀 현물이 이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 이제 메인 뉴스로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전쟁의 종료 휴전에 대한 뉴스를 조금 민감하게, 우리 미국의 이제 경기 리세션, 마일드 리세션이든 어쨌든 그런 경기 침체의 가능성 부분과 금리 인하의 부분과 요 전쟁에 대한 이슈들을 좀 잘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좀 메이저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죠? 차트적인 측면과 우리 뉴스에 대한 측면을 같이 해결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보고 쭉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지구는 이제 휴전 협상이 이 정도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한국 휘말려 끔찍한 결과 보조금 조사가 중국을 반발하고 있다. 이거 뭐죠? 이거 관세 장벽을 좀 세우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려나? 관세라. 우리는 중국과의 관세를 빠르게 세게 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실물보다 예뻐 20대 열평 날리더니 이렇게 묻어줄 줄이 뭔데요? 네. AI 프로필 스노 너무 과한가요? 잠깐만. 아, 네, 좀 재밌네요.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적당히 해야죠, 그죠? 네. 어제 공방 브리핑 내용을 좀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실제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조정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거는 좀 이따 보고 환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351원입니다. 아, 참 리스크가 참 상당하네요. 윤석열 씨가 참 대단하게 똥을 써놨습니다. 그죠? 참 안타깝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안은 안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국가 재정을 잘 해서 이런 환율 급등을 버티고 있었는데 일순간에 지금 다 박살내고 좀 와버린 상황인 거죠. 참. 네, 넘어가겠습니다. 에나 같은 경우는 9월에서도 초반에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나 같은 경우 만약에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땡큐입니다. 진짜 행운이에요. 그래서 에나는 9 밑에서는 편하게 주고 삼으셔도 된다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그죠? 얼마 안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많은 돈을 넣으셔도 되고 세금도 없으니까 참 좋은 투자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 이런 4.5, 그 다음에 오일값은 69달러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S&P는요 조정을 줬다가 좀 약 반등을 좀 줬죠, 그렇죠? 그래서 무지성 숏 타이밍을 들어가기는 조금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주사를 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봉우리에 대한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빠질 것인가, 아니면 들어 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매우 적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봉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봉우리가 만들어져서 이 추세에 대한 이탈 타이밍에서는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지금도 반등 좀 잘 좋고 그래도 들어와서 좀 반등 좀 주고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상승에 대한 추세가 꽤나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요 추세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쳤다가 여기를 한번 살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 규모가 나오기 시게 된다면 저도 오랜만에 숏타임 코인을 살까 숏을 칠까 좀 고민 중인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좀 좋은 숏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도 이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해 보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요렇게 진행이 돼서 요렇게 맞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는 쓰기 뭐 이렇게 맞은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크리스마스는 비중식은 그렇게 좀 떡락하는 모습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글쎄요. 어쨌든 뭐 여기다 숏을 걸거라도 요 위에는 이제 그 로스커스 세팅을 해두신다면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상승보다는 약한 회복과 추가적인 하방 이탈이 나왔을 때 그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터무니없이 막 쭉쭉 빠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정도까지 무난하게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터무니없이 막 빠지는 것보다는 꽤 많이 빠졌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다 등장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크지 한 10%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25년 초에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금값은 또 반등을 좀 주고 행보하고 뭐 그러고 있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입니다. 코인 92,800달러 상당히 많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88,000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꽤 오래전부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이제 톡방에서 여기에 대한 타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여기 타점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여기가 여러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죠.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저희 이제 공방에서는 올려드렸었던 부분이고 78.6에 대한 되돌림입니다. 그래서 786 타점을 노려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꽤나 크게 능력했어요. 93,600, 700, 93,700, 94,000 잡을까요? 96,000까지 해서 약 2% 이상의 반등이 등장을 하거든요. 추가적인 조정이.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공방 수업 시간에 이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라고 손절하기에 대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8,000불 정도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일 정도로 해가지고 88,000불이 소달하게 되면 아마 좀 먹을 만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뭐 제시해드렸지만 주말에 반등이 나오면 이제 21일, 22일이었죠. 주말에 반등이 나오면 물량 상당히 빼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실제로 뺐지? 또 들고 있었냐? 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몰라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차트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마인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락 지분에 대해서 38.2, 0.5 가깝게 반등했잖아요. 38.2에서는 반등 정리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도 언급드렸습니다. 하나로 약 4,50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올라가긴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빠진 상태고, 일단은 98,800불에 대한 부분도 반등, 아까 거래량 이런 것도 물어보시던데, 이걸 보고 터졌다고 볼 수 있느냐? 상대적인 겁니다. 해와달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물론 링크를 또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 좀 들어오긴 했죠. 하지만 많이 돌았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 아십니다. 뭘 기준으로 보냐는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볼 거냐. 내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기준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힘이 좀 빠지긴 해요. 왜냐하면 말씀 다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야 아마 말씀드려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지선다 맞았나 틀렸나 이것만 중요시 했거든. 근데 그 맞았냐 저 틀렸나가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반등이 좀 들어왔지만 반등은 그냥 ABC에 전하지 않았고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좀 한 번 더 가주는 걸 기대해 봤으나 일단은 여기서 이 반등을 밀어버렸다. 그래서 이 장면에 정리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데 거래량 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인 조정에서 88,000불 근처를 좀 생각하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88,000불에 대한 뭐 깨지면 또 어쩌고 깨지면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깨지면 이런 거는 진짜 개나 소나 다 하는 얘기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 영상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 그 타점에 근처에서 반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반등을 먹고 도망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0.5에 대한 되돌림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87,500불. 깨지면 여기고 깨지면 여기고. 근데 깨진다는 게 도대체 정의가 뭔데? 깨진다는 거 되게 두루뭉술하게 말하잖아, 걔네들은. 그죠? 그러니까 저 올라갈 때도 뭐 더 비싸 올라가도 사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이 많이 났었다면 적당히 물려있는 건 괜찮습니다. 소비 좀 물려있는 거는 그건 의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좀 비싼 가격대에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난 주고 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미국 증시도 같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 차트의 흐름이 바로 무너질 흐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무너진다는 건 막 몇 천불, 몇십 불 바로 부러지 이렇게 바로 꼬라박는 흐름은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비싼 가격인 건 명확하죠. 그래서 뭐 일단은 펀들다 다시 한번 가든지 뭐 40개 빠지든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일단 그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쨌든 그 높은 가격에서는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88,000, 88,000, 88,500 요 자리 언급 좀 드렸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이렇게 간다고 그냥 하지는 마세요. 일단은 요 기관에서는 요 정도 가능성만 생각하고 계시고 여기에서 이 상승에 대한 모습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운이 좋게 흘러가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술 만들고 가는 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예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최근에 또 이 밑에 보면 알트코인 좀 찍어보도록 셀로 가죠. 알트코인도 반등을 또 주고 있네요. 뉴스 살짝 오케이. 그러니까 알트코인 차트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또 BTC 차트에서 78.6에 대한 되돌림 정도가 눈에 띄고 있거든요. 제가 뭐 786 같아요. 안 봐도 786 맞죠? 네. 78.6에서 지수적 반등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운이 좋으면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또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조심스럽지만 생각해보고 튀어오른다는 건 뭐 이 정도까지밖에 바라볼 수 없겠죠. 진행되고 진행되다가 바닥을 한번 더 파든지 아니면 뚫어주면 이렇게 바닥을 다 흔들고 가든지 해서 뚫어주면 여기서 잡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떨어지고 다 간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코인 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리플은 좀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3,000원대, 3,000원에서 우리가 뭐 반타에 대해 드리긴 했었는데 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UX 링크 이런 것들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비트코인 좀 빠지고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 빠질 때 알타가 튀내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주고 다시 빠지면 이제 조지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전에 88,000불, 87,500불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 가격대가 아마 하나로 1억 3천 남짓 되겠죠. 그래서 여기보다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500 이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좀 쳤다가 반등이 좀 나와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이렇게 뭐 깨지더라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조금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규모 있는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알트코인 살짝 반등이 나오는 정도 수준 뭐 한 1에서 20% 정도 그 정도 노려본다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추세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는 쉽게 깨지지 않고 한번 버텨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추세가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도달했다. 그래서 일단은 근처 와서 반등을 주고 또 뭐 밀다가 떨어지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일단은 뭐 1억 3,500 전후로 해서 지금 환율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타점을 잡아내기 굉장히 까다로운데 1억 3,300 정도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00에서 1억 3천 사이에서 러프하게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팀도 튀었네. 스팀 튀었고 오늘 강의였나요? 이게 뭐 이런 하이브 같은 애들이 튀게 되면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있어서 또 노를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랬는데 요 앞전에 상승 있잖아요. 12월 달 초까지 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61.8 넘어간 애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팀처럼 여기가 이렇게 78.6 근처까지 조정 넣은 애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78.6 근처에서 반대 나오는 있거든. 요런 애들을 조금 노려보십시오. 요런 것들은 이제 소액으로 한번 딱 먹어보는, 노려보는 정도 수준은 괜찮다. 웨이브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이런 애는 안 빠졌잖아요. 그죠? 내비를 두고 일단 안 빠졌 네이버를 두고 보내주십시오. 다 들어서 뭐 솔라나 같은 애들이 요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빠지게 한번 노려보는 거겠죠. 체인링카도 많이 안 빠졌죠. 네. 샌드박스도 좀 많이 안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이 좀 단타로서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타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작겠지만 어쨌든 소비중.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물량을 많이 빼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농사 시절까지 많이 빼자. 그리고 일부 채워두고 최근에 단타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2% 반등하고 요구하는 건데 이제 2%짜리가 아니라 한 10%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다. 제 생각으로는 예상으로는 한 날짜가 17일 정도에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비트토렌트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변동폭에 따라서 이게 좀 큰 비중이 손절가 여기 잡는다고 쳤을 때 10% 넘어간 애들은 조금만 한 5% 이하 애들은 조금 도전해보는 정도 수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니어 프로토콜 이런 것들도 도전해볼 만하겠다. 그쵸? 그래서 이 타이밍에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먹고 나온다는 관점입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 뭐 니어든 뭐든 관심 보시면 다 지금 제 공식 시황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을 주말 반등 나오면 좀 털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반등 나왔죠, 실제로 21일 날 13시, 오후 3시. 그죠? 21일이면 오후 3시면 언제냐? 21일 오후 3시죠? 오후 3시. 날짜가 21일 오후 3시면 이제 토요일 밤입니다. 그죠? 저녁이 오후입니다. 그냥 충분히 그때 고점을 찍어줬잖아. 그리고 나서 빠졌잖아요. 그럼 지금 다시 움직이는 거거든. 이런 구간들은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에서 1차, 2차 정부 1차, 2차 부담 해가지고 접근해 보시고 이 정도까지 노려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0%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접근해보는 거. 아니면 맛이 틀리면 손절해버리면 됩니다. 손절가는 지금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맞췄다의 느낌이 아니라 너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뉴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살짝 더 빠질 수 있어. 아까 비트코인은 제가 1억 얼마냐? 1억 3,500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 2, 3%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맞춰서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 노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니어나 이런 것들은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는 한번 바로 다시 넣어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이 반등이 나왔고 덜어냈고 그래 지금 뭐 역시나 5% 이상 10% 가까이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벌어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소비적 넣어두는 겁니다. 소비적 넣어두고 이거 올라가면 이제 그냥 이걸로 안 먹고 하지만 먹으십시오. 많이 올라가려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런 먹는 거 아니야. 이건 복불복이거든요. 알트코인들 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형성돼서 뭐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들어올릴 가능성과 살짝 빠졌다가 들어올릴 가능성 정도를 봤어서 들어올 때까지 안 갑니다. 저 위로 아니면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니어만큼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 반반이라고 보여져요. 반반으로 보여지면 어쨌든 저는 여기 쪽 위로 접근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왜 무리할 필요는 생각 없으니까. 저 새벽에 한설순서로 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로도 좀 반등이 좀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툭툭 한번 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노려보시면 되고 적당히 먹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고증이 그렇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